저는 그때는 좀 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역사적 저점에서 과매도 구간에는 반발 매수가 무조건 들어와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맞아요. 네. 좋은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언제 살 거냐. 네, 김현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이렇게 오랫동안 또 투자 업계에서 활동을 하시고 네. 또 이데일리에서도 방송을 네. 하시고 지금까지 영위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주식 코치로 경제방송 TV에서 활동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 방향을 설정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방향을 찝어줄 수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이 네. 그 올해 초에 네. 약간 비중을 줄여야 된다. 네.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사실 그때는 분위기가 막 진짜 지수 4천 간다 그런 네.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노이즈 속에서도 어떻게 이제 그렇게 시장을 좀 예리하게 냉철하게 보셨는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세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백그라운드가 뭐냐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우리가 흔히 주식도 되게 쉽다고 하면 되게 쉽고 어렵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좀 심플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의 위치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보통 뭐를 보냐면 시세를 보거든요. 그동안 흘러왔던 과거의 고점과 저점의 현재가. 그래서 내가 지금 가격이 싸냐 안 싸냐 이걸 보거든요. 이 판단을 뭘로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거래량으로 많이 봐요. 거래 대금이라든지 회전율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이런 것을 봐야 돼요. 외국인들 중에 우리나라의 투자 금액의 비중이 제일 큰 게 미국이 작거든요. 맞아요. 네. 41% 정도 돼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 베이스가 그 평균 베이스를 맞추는 게 한 250조 정도 돼요. 2018년, 2017년 이게 256조, 그 다음에 2020년은 300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얘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자금들은 그 평균 레버리지를 잡을 때 250, 260조를 주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매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떨어지면 채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300조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물량은 줄어들 수 있겠다. 왜 그러면 이 곡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양들이 딱 정해져 있는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외국인들 특징이. 그거를 조금 예리하게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가 생기겠구나. 직구는 좀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이제 현금으로 하라.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 말씀하시면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게 고점에 들어서 방송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네.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비판하거나 얘기를 하면 정말 화살이 많이 와요. 맞아요.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네.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지수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역사적 사이클에 대한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잡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와서 올라가야 떨어져. 여기 바닥이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시그널을 우리가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추워요. 그러면 내일 모레 몸살 오겠다 느낌이 오죠. 맞아. 그 왜 그래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똑같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역사적 그 자본의 흐름을 기억한다면 여기가 고점이고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저점을 방송에서 좀 잘 맞췄어요. 그건 내가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네. 그게 바로 260조였었어요. 그래서 2200포인트는 외국인이 삽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아마 사들어올 겁니다. 그때 베이스가 256조였거든요. 딱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배워너 마켓이 들어왔다가 이제 좀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점에서 물량을 받을 라인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저점의 구간이 한 220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는 좀 물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사이클을 잡고 있어요. 상단은 2500. 2500. 2500의 이유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좋았을 때가 17년, 18년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우리 지수 포인트가 2500포인트였었어요. 거기가 아마 고점일 확률이 많아요. 1차 고점이.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이 펀드메탈로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고가격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2,500포인트로 봐서 여기서는 또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중심이 우리나라는 세 가지 섹터를 움직이잖아요. 비중이. 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이게 좀 중심이에요.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얘들의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에 조금 더 강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게 역사적 사이클에 대한 스토리인 거죠. 그게 저는 지수를 판단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포인트죠. 이게 약간의 현실주의적 매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돈 들어왔어? 그럼 내일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지. 한 달 뒤에 어때요? 이게 매크로변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저도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은 잘 못 맞춰요, 저는. 앞으로 뭐 3개월 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내년 시장 어떻게 해요? 이건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 거라고 하면 단기적인 예측은 좀 그래도 조금 저만의 스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 고점이 지금 2,500 딱 찍고 내려왔잖아요. 네네. 장중에 한번 탁 터치를 네, 터치하고 하고 지금 한 내려왔어요. 2,300 초반대까지 네. 내려왔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2,200? 네, 그 정도가 그렇죠.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저는 그때는 좀 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등한다 하더라도 사실 2,500 이상 가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부터 이제 펀드멘트 이제 실적들이 받쳐주고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야 네네. 그 모멘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게 정책 스탠스가 바뀌게 되면 또 외국인의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번호 보는 거죠.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메인들이 돈이 들어오는 걸 많이 체크해요, 저는. 특히 우리나라 기관은 이제 뭐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반들이 많이 있어서 맞아요. 네.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 ETF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맡기는 돈보다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이 해서 기관의 이 매매 형태는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스윙이 더 빠를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돈이 기관에 의지하는 것보다 외국인의 포지션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미국 자금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개인 투자자가 ETF로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니까 사실 뭐 투신이라든지 그쪽 자폐에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이제 기관 수급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측면이 애매하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원래 외국인의 영향력이 컸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그래요. 앞으로 뭐 시장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친구를 만나더라도 부자 친구 만나면 꼭 한 번은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좀 같이 이렇게 좀 돈이 없는 친구를 만나면 맨날 라면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먹더라도 소고기를 먹는 친구한테 가서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이 친구는 소고기만 사줘. 그래서 나한테 돈을 많이 쓸 거야. 이렇게 심리적인 착각이 빠져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거 자주 많이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듯이 항상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외국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의 포지션을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약간 대형주 사이클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100원이에요. 근데 50원 됐어요. 네.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강남 집값이 50원이요? 네.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 코스닥 같은 종목을 보면 시세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자면 더디거든요. 근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면 누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이제 거북이가 이겼죠. 네. 근데 거북이나 토끼는 이길 수는 없지만 빨리는 갈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결승골에서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럼 우리는 투자자는 거북이가 맞을까요? 토끼가 맞을까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거북이가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 이 방송 보는 분들 대다수의 시장 가신 분들 거의 직장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전업 투자하거나 이런 그 주업이 주식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방송 보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굳이 방송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매매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에 주식을 선택한 건데 거의 이런 매스컴들을 보면 다 테마주 같은 거를 추천을 많이 해요. 그 대다수가. 그래서 개인들이 다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형주의 사이클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형주는 도대체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사람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아까 100원짜리가 50원 되면 싸다는 거 느끼기 때문에 사잖아요. 네. 근데 매스컴에서는 더 떨어질 수 있다기에 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앵커님처럼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야겠죠? 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형주 시세를 알고 있으면 역사적 저점에서 과매도 구간에는 반발 매수가 무조건 들어와요. 그거를 이용하는 투자를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형주의 포지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의 가격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면 이때는 사도 되겠다는 게 나와요.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라 그래요.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주에 내가 삼성전자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오늘 1일날 종합지수는 얼마였고 오늘 올라갔으면 플러스를 쳐놓고 그 다음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고 가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수와 어떤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지 이 패턴이 잡힐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면 매크로 변수보다 이 돈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얼마를 살 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이 가격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거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격의 변동성이거든요. 그게 가격 논리라고 그래요. 제 이론 중에 가격 논리. 싸면 살 수 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이 가격의 패턴, 역사적 가격의 이 변동성을 보고 여기서는 들어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재테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이 대형주의 이 사이클을 잘 보는 건 써라.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그 역사적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제 문제가 없다는 하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되게 우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왜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어느 순간에 이 느린 대형주를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빠른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더 빨라야 그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테마보다 남들보다 더 빨리 팔고 하는 이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손해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 개인적으로 매번 얘기하거든요. 추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방송 TV에서도 얘기해요. 생방송 중에. 왜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종목을 계속 사요. 매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병. 네, 매수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유튜브 실시간 강의를 했는데 매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드에 나가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강연회 같은 데 보면 우리 개인들 종목이 한 30개예요. 포트에 3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방송을 틀면 계속 종목 추천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계속 방송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좋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힘들겠지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방송에도 제가 메시지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종목을 줄여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종목을 줄일 때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조정하는 게 되게 좋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거의 콜탁이 많을 거예요. 그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조금 변경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형주의 역사적 가격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확률이 더 많아요. 그 가격의 역사의 연구를 아까 쓰는 걸로 정리하다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 방법은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약간 토끼보다는 거북이를 훨씬 더 개인 투자는 그게 나을 그렇죠. 수 있어요. 길게 보면 거북이에 투자하는 게 거기 훨씬 더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사이클상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그 대형주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항상 얘기하는 게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맞아요. 네. 좋은 거 다 알거든요. 경기가 사이클이 안 좋아서 지금 조정이 비중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의 여건이 되지만 다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언제 살 거냐. 이건 거죠. 근데 맞아요. 다 좋은 거 알아요. 이게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고, 이거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는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근데 좋아요, 이런 거 알아요. 근데 좋은데 자꾸 떨어져.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핵심 포인트인 거잖아요. 매매의 적기가 언제냐. 똑같은 거 사더라도 어느 사람은 100원에 사고 어느 사람은 70원에 사서 100원에 사람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70원에 사는 사람은 즐거움을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타이밍 뭐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이 뭐 2025년까지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크더라도 언제 타이밍을 잡을 거냐가 중요한 거죠. 나한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시간에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 시장의 믹싱인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살 타임이냐 사지 않 타임이냐 이걸 보는 거죠. 높게 사서 고생해서 시간을 주는 게 낫겠냐라는 거 하나 오고, 그럼 적절한 타임에서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냐,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지금 반도체, 자동차, 뭐 제약바이오, 인터넷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 네네. 카카오도 있고요. 네네. 네, 플랫폼 쪽도 있고. 근데 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언제냐라고 했을 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수급이 개선이 될 때 이 시간을 잡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좋은 건 아는데 좀 싸서 사게서 기다렸다 사는 게 우리한테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의 패러다임은, 혹시 전기차 타세요? 아니요.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테슬라 타시나요? 브랜드는 테슬라는 아니고, 하여튼 전기차를 타요. 네네. 회사에 전기차가 있어가지고, 바뀔 것 같아요. 세상이 패러다임이. 너무 좋아요. 예, 연료비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톨비도 50% 할인이고, 공공 주차장에서도 50%도 가면 되고, 너무 편해요. 그럼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이 가격이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냐? 아니면, 높은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고 더 다운사이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다 사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으니까 사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의 고통을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믹싱을 해서 이 종목을, 업종을 이렇게 믹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야 최적의 접근에 최소한의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종이 좋아요, 저 업종이 정말 좋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시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물리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60 몇만 원까지가 지금 40만 원 됐더니 네. 내려왔으니까. 그때도 리포트가 엄청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 개인들은 그게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사거든요. 근데 지금 그 60만 원, 59만 원,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요? 그죠?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사냐? 좋은 거 다 아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점은 아직까지는 종목을 포트를 편입하기보다는 있는 종목을 줄여나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업종은 좋지만 그 업종을 지금 살 타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 2차 전지, 인터넷 플랫폼. 요거 세 개, 요 네 개 정도? 그 다음 제약바이오는 뭐 주연도 될 수도 있고 조연도 될 수 있는 그 업종이고, 요 네 개의 업종들 우리가 집중해서 타이밍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시장과 믹싱해서 타이밍을 잡을 때고 지금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조금 더 현금을 가지고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줄여 나가는 게 우리한테 좀 우호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사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 역사적 가격이라든지 그런 추이를 좀 살펴보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그런 시기. 왜 그러냐면 잘 사는 사람이 사줘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 집값 왜 안 떨어질까요? 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글쎄요.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냥 이건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제가 좀 이게 색깔이 있는 거라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항상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리그는 외국인의 리그고 외국인의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컨택을 잘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제가 투자 자문사 쪽에 있을 때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수급이 논리를 배웠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좀 제가 느꼈거든요. 아, 이게 이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군중 심리거든요. 사회 심리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한 명이 바깥으로 막 뛴다고 생각해요. 극장에 갔는데 갑자기 한 명이 막 뛰어나가요. 그럼 쟤 왜 이러지? 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10명이 뛰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뛰어야겠다. 뛰어야겠다. 네. 왜 뛰는지도 몰라요. 모르죠, 사실. 그냥 뛰어요. 우리 코로나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주식을 했고 돈을 벌었다니까 무조건 뛰어 들어온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1%,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다 군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변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우리 수학적 공식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죠. 정답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찰흙 2개를 붙이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고의 유용성을 우리가 발휘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심리적인 것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뛰는지, 왜 주식을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 계좌는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옆에 있는 김 대리님한테 의지하고 김 부장님한테 의지하고 TV에 나오는 전문가를 의지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방법론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우리가 푸시를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수급, 또 그들만의 리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만의 리그. 예.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는 그들만 행하는 거잖아요. 다수는 다른 쪽보다 그들만의 리그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